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고요히 있으시면 알려고 하는 나도 없고 아는 나도 없고 단지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의 경계도 없고 단지 느껴지는 느낌만 있고 들리는 소리만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만 있고 그냥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몸의 경계는, 몸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 나도 없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의식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단지 그러함들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아는 나도 없습니다. 그러함 자체가 바로 아닙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누군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주체가 있을 수도 아니고 그냥 알아집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 암만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자, 눈을 떠십시오. 햇살이 불 좀 켜주시오. 완전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누워있거나 그냥 앉아있을 때도 정말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로 느껴질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 작용,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뭘 느끼려고 또는 뭘 알려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그냥 알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수행이란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알려고 하면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이 생각한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대상이 없다라고 그러고, 또 생각한 대상이 마음에 들면은 그 대상을 붙잡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돼서 지금 여기에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송장 그 자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알아지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상태를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없고 알아지는 게 없는 상태가 무념무상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하려는 나가 없는 상태, 그냥 알아지고 그냥 느껴지는, 그냥 생각이 느껴지고 그냥 느낌이 느껴지고 그냥 소리가 느껴지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무념무상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른 삼매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문득 내 답답했던, 내 궁금했던 점이 불쑥 답이 드러납니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통찰입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도 알려고도 느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고 가장 휴식의 상태입니다. 생활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피곤하시면은 단지 그런 상태에 있으십시오. 최고의 휴식이자 최고의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의 깨어있음의 대상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이 찰나에 일어나는 그 현상,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소리가 됐든 보임이 됐든 바로 거기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문이 됐든 궁금함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아픈 통증이든 바로 거기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간섭하지 마세요. 없애려고도 붙잡으려고도 바꾸려고도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느끼고 알고만 있으세요.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있으세요. 답을 찾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답은, 해결책은 문득 드러납니다. 문득 드러날 때까지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느끼고만 있으십시오.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괴로운 점이 있으면은, 답답한 점이 있으면은 계속 일어납니다.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점이 계속 궁금함, 답답함, 의문, 의심 이런 것이 일어나도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알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또 흘러갈 겁니다. 생각은 저절로 지 성품대로 흘러갈 겁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저절로 지 성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합니다. 가만히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러다가 문득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강한 느낌이 딱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득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냥 느끼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문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움은 그 순간에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없어집니다.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괴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의문이나 의심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 있을 경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가만히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냥 그러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그러함이 그냥 알민 그 상태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통상적인 경우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경우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답답함이나 의심이나 의문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은 또 생각이 계속해서 그러한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의문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이 계속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러함이 조사입니다. 그러한 의문이나 생각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간섭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런 경우에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만 두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러한 생각들이 의문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계속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조사라는 겁니다. 조사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함에 나도 없고 다 저절로 그렇게 될 뿐입니다. 나가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나라는 그러한 관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 법문을 뭘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던 중에 신문에서 싸이 요즘 이 가수 싸이 다들 아시죠? 싸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이거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다, 이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일단 회장님한테 이것을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분의 법문할 자료입니다 라고 보내놓고 보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서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뭘 풀어가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이 텔레비전을 보나 밥을 먹으나 계속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출발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3시쯤 됐을 때 드디어 결론이 해결책이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법문 내용이다. 이게 법문의 결론을 내릴 거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이 불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그 생각이 문득 일어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가만히 두고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그냥 가만히 관심을 두고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났다가 사라졌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도 일어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생각이 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갈까 저렇게 해갈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면 이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발하기 1시간 전쯤 드디어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라고 하는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상에 그렇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지 라고 결론을 풀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법의 이치와 맞는 결론이다. 그러니 고집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주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마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나도 몰랐지만 의식하지 못했지만 싸이의 그것을 보는 순간 아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영감이 있었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와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그 싸이의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보내놓고 보니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보내놨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는 어쩌전에 이야기했던 만법 유식, 일체 유심조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고집할 견해는 없다. 견해를 고집하지 마라. 라고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생각은, 다른 생각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일 뿐이었는데 그 생각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조사라는 겁니다. 조사는 아마 칠각지, 이 깨달음이 성숙돼 가는 과정에 개발되는 어떤 그런 지혜나
상태를 7가지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칠각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택법각지, 즉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이해가 깊어지는, 그것을 스스로 알아지는 이런 단계인데 그것을 조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령 이것이 이건가 저건가를 알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에 그것이 있었는데 그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 그 책을 찾아본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원인이 뭘까라는 그 원인에 대한 답답함, 궁금함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에서는 조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잔차도 조사하라, 조사를 강조를 하고, 위파사나의 대부분은 조사를 강조합니다. 사실 가나선에서도 바로 해광반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선의 수행방법은 해광반조입니다. 해광반조. 그래서 그것 또한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라는 것은 바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의문, 궁금함, 답답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현상을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것을 내가 하는 거다, 이게 뭘까? 라고 심지어 물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수행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왜 이럴까라고 물으라 라고 스스로에게. 아장차도 계속해서 조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수행자들이 그 얘기들을 듣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궁금함이 있으면, 지금 상태가 괴로우면은 이 괴로움이 왜 괴로울까? 왜 답답할까를 자꾸 생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조사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사는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조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해결이 돼 갑니다. 그렇게 당장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가령 그냥 물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물어봐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계속 거기서 문득 책 보다가도 그렇지, 텔레비전 보다가도 그렇구나, 또 소리를 듣다가도 그렇구나,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조사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렇게 깨어 있으면은 조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선을 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지루해서 졸음이 온다, 지루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뭔가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봐야 된다라고,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고, 느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찾아지면은 그것에 벗어나지 않고 그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졸음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 바로 지금 현재 괴로운 생각, 괴로운 것, 답답한 것, 의문이 그때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고 의문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답답함, 불안,
의문, 의심을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점이 해결돼야만 삶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관심을 둬야 될 최우선적인 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겁니다. 바로 떠오르는 그러한 괴로움, 답답함, 자꾸만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편안하게 가게 만드는 그런 열쇠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그 생각을 오히려 싫어해서 그 생각은 안 보려고 하고 편안한 호흡만 보려고 하고 편안한 것만 보려고 잘 보이는 것만 들리는 소리만 듣고 있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성취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답답함이나 불안함이나 어떤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싫어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일어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바로 그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그냥 보십시오. 근데 왜 괴롭냐? 그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외면하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괴롭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일 처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제가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상태를 느껴지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송장 자세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죽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대로 느낀다면은 그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생각입니까? 내가 한 생각입니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 소리는 내가 들으려고 전혀 하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나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 그냥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입니다. 그죠?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아는데 알려고 해서 하는 알미 아니라 소리 그 자체가 그냥 알민 겁니다. 그럼 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암도 그냥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인 겁니다. 온통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저절로 지 성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선입관을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조사는 의문이 있으면 당연히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이것이 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린 결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내린 결론은 그것은 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내 생각의 그 수준에 맞는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답답함은 바로 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문제점들입니다. 의문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무지의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내가 무지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라 더욱더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일순간은 바른 것 같은데 결국은 바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싸이가 학생 때 그렇게 문제투성이고 공부도 안 하고 술, 담배 피우고 부모가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젊은이 우상, 세계 최고로 돈 잘 버는, 세계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싸이가 최고야 라고 또 싸이를 그렇게 최고의 자식이라고 그 부모가 또 자랑만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그것 또한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범죄자가 되니 창피해서 얼굴 못 달고 다닌 거와 같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최고의 성공 속에 바로 최고의 실패가 같이 싹트기 시작하면 최고의 성공이 일어나는 순간 최고의 실패가 웅트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최고의 슬픔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싹트고 있는 거예요. 씨가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기쁘면 반드시 최고로 슬픈 경우를 반드시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슬픔을 맞으면 또 최고의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원인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쁨이나 최고의 슬픔 둘 다 바람직하게 온탕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사가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 조사, 깨어있음을 통해서 더 괴로움으로 빠져들지 않고, 기쁨이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란 것 역시 하는 것이 아니다.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사할 때 자꾸만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견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은 견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가 바로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통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그래서 바로 생각을 안 해야 된다. 견해를 안 해야 된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나가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알아지는, 가장 느껴지는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들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견해가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가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또 어떤 상태냐 하면은 발심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즉 뭐냐? 내 답답함, 내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안 보려고 하지 않고 바로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꾸 회피하고 내 괴로움을 안 보려고 내 답답함을 안 보려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하면은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두게 되고 거기에 집중이 돼서 그러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기운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조그만한 불편, 답답함, 의심에 깨어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두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만 조용해지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수행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수행이 덤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 자꾸만 어떠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러한 견해가 자꾸만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서 더 교묘해지고 더 미세해지고 이렇게 돼갑니다. 자꾸 그러한 견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행하는 중에.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견해가 자꾸 수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교묘해지고 미세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뭐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수행이 정체가 된 것 같고 어느 단계가 되면 수행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수행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바로 수행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체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 전체를 다 의심하게 되는데 이 수행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수행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전체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문에, 의심에, 회의에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 바로 깨어있으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견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에 대한
장애인 겁니다. 이것이 수행이 진전되면 될수록 이러함은 더 교묘해지고 더 미세해지고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또 뭡니까? 모든 경우에 그냥 깨어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좋은 경우든 안 좋은 경우든 막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상태에 그냥 깨어있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뭔가 더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면 바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러한 미세한 견해, 판단, 답을 구하는 것, 답을 찾는 것, 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의 장애들인 겁니다. 바로 그러함에 깨어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 순간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것에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대상이다. 대상을 찾지 마라. 대상을 규정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냥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거고, 그것이 설령 의심이든 의문이든 불편함이든 괴로움이든 회의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느끼고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문이나 회의나 의심이나 생각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기울여라. 간섭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 그러한 과정에 깨어있어라. 그러면은 문득 아하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것이 좀 지루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반드시 대답은 나오게 돼 있다. 그러함이 바로 수행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조사라는 데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조사가 가나선의 화두와 바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두하고 화두가 조사가 바로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두는 일종의 발심의 표상입니다. 발심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발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라는 무엇인가? 또는 계획의 불성이 있구나 하는, 즉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의문, 의심, 또는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한 표상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조사는 이 화두가 있으면은, 화두를 잡고 있으면은, 화두란 것이 바로 그러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란 뭘까라고 하는 그 의심, 의문, 바로 이건데, 그래서 화두 수행에서 삼루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대분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대의심, 의심이 있어야만 답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의심이 없으면 수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뭐냐? 그렇게 화두를 잡고 있으면 의심 그 자체 의단이 되면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답해가고 하는 그 과정이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바로 해광반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두를 어떻게 보면 잡고 발심을 한 상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과정을 조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을 어떤 견해로서 조작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답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아주 저도 구도에 여기 해보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건돈을 쓰려고 그러면 늘 잘 평소에 써놓는 게 안 되고 마감 시간이 딱 임박해지면 이제 뭔가 하나 근사님 그거 내듯이 발제를 하나 탁 던져 놓으면 거기서 이제 계속 굴러가지고 딱 마감 한 몇 시간 전에 그게 이제 글로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런 게 참 조사가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 문제 해결에 이런 것들도 지금도 뭐 제가 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1층에 이제 카페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제가 만들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면 막 오만 것이 집을 몇 채 지었다 부수듯이 막 오다가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하는 과정에 얻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좀 더 활발한 것은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뭐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로 차이점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가령 권두원을 쓰시려고 또는 1층 카페를 하시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신 것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에 빠져 있는 거고 그것은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역시 생각 수준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조사는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저절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래야 그때 아하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기에 되지 않는 바로 생각은 기본적으로 무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각의 범위에 벗어나서 그렇게 아하고 나온 것은 지혜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내가 굴려서 내가 생각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결론인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한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 어떤 고민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자꾸 그냥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심지어 잠을 못 자면서까지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더 괴로워지고 그러는데 수행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알 수 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잠잘 때 되면 잠이 오게 되고 잠도 자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문득 해결책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결책은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잘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는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잘 해결해 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실제로 그 생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괴로운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제일 괴로운 걸 먼저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뭔가 뭐 일층이나 생각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그에 대해서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제 하거든요. 예,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문득 뭐 아까 TV 볼 때도 그렇고 어디 그 카페 가서 그림 같은 거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도 괜찮겠다 저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깨어 있으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데 관심을 이제 가져주는 거는 사실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자 이제 보십시오. 제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지란다고 해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관심 또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일어나느냐? 제가 이야기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를 안 들었다면 그 생각이 다른 책을 봤다든가 어떤 경우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연기라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우리는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는 관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또 주의를 다른 데 돌리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관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기억이 나면은 그냥 기억도 날 뿐이지 내가 기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고 이것이 바로 연기인 겁니다. 그래서 관심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1층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지나가다 간판을 봐도 저거 괜찮은데 저거 할까 이러시다고 그러셨죠. 그것도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작용하는 이치입니다. 제가 어제 대학생이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묻길래 제가 공부하는 비법을, 비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비법인데 이거 비법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 진짜 비법을 일러줬는데 그러면 비법을 여기서도 다른 데 써보시도록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공부는 무조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 많은 걸 공부를 언제 하지? 공부를 뭐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공부하라고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뭐부터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참고서를 볼까? 문제집을 볼까? 어떻게 할까? 이래서 다 시간 나오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고 싶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부를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앉아서도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해야 될 건 무조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비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많아, 이걸 어떻게 가. 이것은 일단 시작해 놓으면은, 문득, 어이구, 내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된다. 전에 한번 제가 등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등산하기 위해서 저 산 밑에 서서 저 상태로 보면 오늘 우리 저 산 꼭대기에 저 등산한다고 했을 때 밑에 섰을 때는 산에 처음 가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두 발로 걸어서 저로 언제 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내내 그 생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산에 자주 갔던 사람은 그냥 슬금슬금 걸어가요. 아무 생각, 등산에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걸어가다가 들어보면 벌써 이렇게 왔네? 금방금방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법은 책 앞에 놔두고 생각하지 않는 거다. 아니 내일 국어 시험이면은 그냥 국어 공부하면 돼. 그냥 내일 산수 시험 그냥 산수 공부하면 돼. 무조건 시작하는 거다. 앞에서 이것저것 재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할까 더 효과적으로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시작할 것.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사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공부는 모르는 걸 막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막 모르는 걸 알려고 끙끙대고 암기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또 하는 행실이다. 그렇다가 안 풀리는 거 그거 잡고 끙끙거리다가 실적 나가지고 아휴 공부 너무 힘들어 공부 어려워 해서 안 하는데 이것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공부는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거니까 지나가면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분명히 알면 된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데 뭐가 어렵냐.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문제를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를 또 읽어보고 풀려고 알려고 애쓰지 말고 또 읽어보고 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라. 그냥 뭘 모르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넘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거 안 풀리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되게 어떠한 공부든 모르는 문제를 그냥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아니 모르니 하지 말고 문제를 또 읽어보고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깨어있으면은 답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 스스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나면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서 여러 번 읽어본 다음에 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그냥 넘어가라. 공부를 애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문득 지나가다 무심코 본 간판이 야 저거 이거 갖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TV 보다가도 저게 그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네. 다른 책 보다가도 그거네.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수업 시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이 차라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라는 마음이라면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뭘 공부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공부를 어렵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는 거 말고 넘어가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알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모른다는 걸 분명히 알면은 답이 문득문득 보는 길거리에 지나가다 간판 보고도 보고 라디오 듣다가도 답이 생각나고 책 보다가도 생각이 나고 TV 보다가도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수행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인 겁니다. 조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회생활도 이렇게 해결을 해가는 겁니다. 일칭에 대해서도 생각을 굴리지 말고 일어나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생각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데마다 힌트를 다 줘서
모범 답안이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수행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함이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러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실제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를 아는 방법이고 아는 겁니다. 그게. 그 공부 잘하는 비법은 아주 고급 비싼 건데 제가 공짜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날렸습니다. 잠깐 날렸어요.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니 그게 스스로 화두가 되는 게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의단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나선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애만 쓰이고 실제로 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화두 플러스 깨어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자기 삶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 삶을 자기를 사랑하면은 뭐 화두 그 할 필요도 없고 조금 불편한데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도 그냥 스스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 삶을 사랑하면은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돼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다 돼 갑니다. 그러함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쉽게 가령 쉬운 조사 거기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를 한번 거기서 한번 배우십시오. 거기에서 아십시오. 또 근데 사실 그 비법이 그 이전에 알았었던 게 아니라 어제 물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선생님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몰라, 나 이야기하고 나면 다 까먹어가지고 무슨 이야기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고. 다시 대학을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공부 잘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일에 대한 잘하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또 일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이 크니까 그걸 잘하는 법을 간략히. 아니, 사실 그 뭡니까? 그 비법이 바로 깨어 있으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굳이 그것을 비법이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거죠.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합니다. 선입관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니 일이 판에 박힌 듯이 되고 일에 창의성이 없고 일이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내포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선입견이나 고정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사랑해야 되는데, 즉 일에서 뭔가 다른 점, 뭔가 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뭔가 걸리는 부분, 선입견이 없어야 그것이 느껴집니다. 선입견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령 이 귀에 그 음악을 이제 이렇게 꼭 요즘은 뭐 그게 좋으니까 그 저기 음악 휴대하는 MP3는 이런 게 좋으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귀에다 꽂고 이렇게 다니죠. 그것도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좋은데 빠져가지고는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다 보고 가면서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거는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이 뭐라고 그럴까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죠? 꿈속에 걸어가는 것 같은 이 목류병. 예, 목류병자 걸어가듯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나도 간섭 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깨어있음이 없고 기존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습성이나 그 기운에 의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태엽가만 오면 태엽에 의해서 가는 것과 똑같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없으니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에 온통, 귀에 온통 정신이 가 있어서 눈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하나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는 알아요. 그 알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기능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길을 걸어가면은 이 꽂고 가면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눈으로 가도 그냥 걸어갈 뿐이지 사실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나 뇌는 알고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느냐?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정신이 팔리지 않고, 그래, 일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정신이 팔려 있다든가, 또 특별히 어떤 견해, 관점에 의해서만 보면은, 그러면은 색안경 끼고 보는 거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견해에도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일의 요령도 보이고,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것도 보이고, 또 문제도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가만히 보면 문제 속에 답도 다 있는 거예요. 답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은 가장 일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해지는 겁니다. 아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은 문득 텔레비전 보다가도 거기에 대한 힌트가 팍 생겨서 아하 이렇게 생겨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바로 성령이 하느님이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것을 관념적으로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은 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안 보인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왜냐면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선입견을 가지 말고 계속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 하고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접고 다른 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떤 견해에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 모르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생각 관념이 작용하지 않는데 있는 것, 여기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득 걸어가다가도 문득 이것이 그것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이것을 생각을 굴리고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쉬었을 때, 고요해졌을 때 문득 답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는 법이나 일하는 법이나 수행하는 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제가 전에 일할 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일을 하는데 아주 두려움으로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막 조급하게 일을 하거나 또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을 막 급하니까 막 급하게 하거나 막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은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 일이 이제 매년 전에 이제 반복적으로 있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짜맞추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좀 깨어 있으면서 일을 하는 습관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깨어 있으면은 그래서 만병통치약입니다. 깨어 있으면.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점, 항상 깨어 있음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이 착각, 여기에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어울려 사는 한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보이는데 내가 인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하는 관념, 생각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깨어있기만 하면 세상 만사 다 애쓰지 않고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뜻대로 했을 때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 결과가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그냥 받아들이시면 괴롭지 않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될 대로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대로 된다는 것을 자포자기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될 대로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 될 대로 되니 뭘 걱정을 하며 뭘 괴로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다 될 대로 될 겁니다. 내가 한다는 그걸 선택이요. 어제 우리 다 빼붙는데 지금 교사님은 오늘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항상 이해돼. 내가 너무나 선택하니까. 때문에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제일 뿌리 깊고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단지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하면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나한테 이익이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지,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은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어리석죠. 어리석음이죠. 바보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자연의 이치가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이익이 뭐가 이익인지를 잘 모를 뿐입니다. 견해 때문에. 진짜 뭐가 나한테 이익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맞으면은, 자기 견해에 맞으면 그것을 이익이라고 그러고, 맞지 않으면은 이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견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괴로우니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답답하니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그것이 최고의 이익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한데, 미세한, 생활에 있어서 미세한 것들이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실 선이니 악이니, 선악, 좋은 것이니 안 좋은 것이니, 이런 구분들 굉장히 상대적이고 어렵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일은 열심히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마라.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그냥 할 수 있는 전부 다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죠?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좋은 거고 떡 하나 안 주는 것이 나쁜 겁니까? 병이 나쁜 거고 건강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견해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익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게 수행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은 나쁜 것, 건강은 좋은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욕심과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화가 괴롭게 만드는 거고 욕심과 화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을 막 욕심을 부려서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오히려 장애고 병입니다. 괴로움 너무 챙기는 사람들 보면요, 괴로움에 조금만 벗어나면 막 기분 나빠하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화난 상태고 이런 상태 되잖아요.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병은 나쁜 거라고 그러지만은 병이 있음으로써 훨씬 생활에 조심하고 잘 챙기고 자기 몸 잘 감수하고 해서 병될 일 안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삶이 훨씬 잘 나갑니다. 그 병이 그건 나쁜 겁니까? 그리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견해일 뿐인데 바로 그 견해 뒤에는 나가 있는 거고 바로 이런 데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욕심과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고 욕심과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은 일은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욕심과 화가 일어나는 일은 하지 말고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나는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일어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세상 이치가 너무너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쉽습니다. 왜 자꾸 어렵느냐?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알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성경대로처럼 그냥 있는 게 깨어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 어떻게 깨어있느냐? 깨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이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어떻게, 자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한 게 깨어있느냐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그렇죠.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냥 알아지죠. 이걸 어떻게 알아지기는 어떻게 알아지요? 자꾸 이걸 어떻게 알아지는지 생각하니까, 아니, 숨쉬는 걸 알아지는 것이,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아지면 되죠. 이것이 코끝에서 알아집니까? 코 안에서 알아집니까? 배에서 알아집니까? 뭐 이렇게 알아집니까? 저렇게 알아집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어렵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데 자꾸 왜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온 학생한테 행동하는데 깨어있는 게 아는 건데 어떻게 하냐? 그냥 알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냥 알아주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견해, 생각입니다.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만 실감을 하고 그것만 알면은 그럼 만사 다 그냥 그때부터는 아주 다 쉬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견해도 그렇게 그냥 작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이해만 하시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됩니다. 이게 일을 어떻게 잘하냐 하다가 또 이렇게 빠지네요. 그 나라고 하는 관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든 싸우지 마십시오. 뭐든 다투지 마시고 뭐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장애고 어떤 불편이고 어떤 해이고 뭐가 안 된다는 생각, 뭐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 모든 것도 단지 그러함을 알고만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되고 바로 그것을 아는 그 상태, 그게 그냥 가장 온전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회사님은 뭘 자꾸 다른 데로 퍼옮겼어요? 공부 잘합니다. 적힌다고 뭐 공부 잘할 줄 알아. 맞아요. 지성향대로 간다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